1950년 8월로 접어든 첫날 전쟁 38일째 한반도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남쪽 하늘에는 습한 구름이 머물러 있었고 낙동강 주변의 공기는 단순한 더위만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포성과 화약 냄새, 피난민들의 발걸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후퇴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서울은 이미 함락된 지 오래였고 대전과 광주를 지나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남쪽으로 밀려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군은 안동을 점령한 뒤 낙동강 방면으로 남하를 계속하고 외광과 다부동, 마산과 영천, 포항과 기계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미 제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명령합니다. 훗날 부산 교두보라고 불리게 되는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이 위험해지고 부산이 함락되면 대한민국 정부 역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가능성이 커져 풍전등화의 그 무렵 다행히 부산항에는 새로운 병력과 군수물자가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 제1임시여단 병력 일부도 상륙 준비를 마치고 전선 이동을 시작하였고 부산 시내는 이미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보따리를 아는 노인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학교와 교회, 공공건물들은 피난민 수용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천연두 예방접종까지 실시하고 굶주림과 질병, 피난과 공포까지 모두가 함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흐리고 무더운 날씨, 미 해병대 병력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상륙한 병력은 곧바로 마산 방면으로 이동하고 북한군이 마산 방면을 돌파할 경우 부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당시 마산은 부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같은 시각 동해안에서는 국군 3사단이 영덕 일대에서 철수, 밤바다에는 한포 사격의 불빛이 번쩍였고 산길을 따라 피난민 행렬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당시 피난민들 상황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니 피난민의 상황은 처절한 생존의 절규이니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생이별한 채 손수레 하나에 남은 살림을 싣고 이동했고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뒤엉켜놓고 있었다. 8월 3일과 4일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북한군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하 작전을 반복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방어선을 정비, 특히 외광과 다부동 방면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다부동은 대구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니 이 지역이 돌파당하게 되면 대구가 직접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국군 장병들은 산 능선을 따라 참호를 구축하고 진지를 보강하여 낮에는 강한 햇빛 아래에서 삽질을 하고 밤에는 북한군 침투에 대비하며 잠을 줄여야 하고 당시 병사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며칠씩 전투를 이어갔으며 식량과 탄약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여전히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부산역과 부두 주변 거리에는 임시 천막과 판잣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다시 열렸고 거리에서는 국수와 주먹밥을 파는 사람들,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미군 공군은 낙동강 북쪽 지역의 북한군 보급로와 집결지를 향한 폭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루 종일 전투기와 폭격기의 엔진 소리와 산악지대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병력과 장비가 부산으로 도착할 때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병사들은 폭염 속에서 진흙투성이 군복을 입은 채 전투를 이어가고 강 주변의 습한 공기와 뜨거운 햇빛은 병사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켰으나 후퇴할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8월 6일과 7일 다부동과 외관, 마산 방면에서 전투가 더욱 거세 미 해병대와 국군은 진동리와 마산 외곽에서 북한군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어전을 벌어지고 포항과 영천 일대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학도병들의 전선 투입도 계속되어 교복 위에 군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은 짧은 훈련만 받은 채 전선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열차 안에서 부모에게 편지를 남겼고 어떤 학생은 이름표 하나만 가슴에 단 채 낙동강 전선으로 전쟁은 너무 많은 젊은이들의 시간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8월 8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 날 낙동강 주변은 진흙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강을 건너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집중 사격으로 이를 막아내느라 강변 곳곳에서는 밤새 총성과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군 공병대는 교량 파괴와 방어진지 구축 작업을 계속되고 낙동강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 9일과 10일 폭우가 내려 불어난 강물과 계속되는 비 때문에 전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병사들은 젖은 군복과 군화를 말릴 틈도 없이 전투가 계속되고 밤이 되면 참호 속에서는 작은 담배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부산항에는 계속해서 유엔군 병력과 군수물자가 도착하여 전쟁 초기와 달리 유엔군의 전력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미군 전차와 중포, 새로운 병력들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이동을 시작하면서 전선에서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몸을 기대며 잠을 청했고 배급줄은 날마다 길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전황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맑은 날 전쟁은 48일째에 접어들어 국군은 포항과 기계 방면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이어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국군 특공대는 북한군 전차를 격파하며 전선의 사기를 끌어올렸으나 서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북한군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강제 동원을 실시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헤어진 채 북쪽으로 끌려가고 전쟁은 전선뿐 아니라 점령지 시민들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8월 12일과 13일 포항과 영천, 현풍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고지전이 치열하여 고지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높은 지형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시 전체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와 같아 밤이 되면 산 능선 곳곳에서 총성이 울렸고 조명탄 불빛 아래 병사들의 그림자가 흔들려 병사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조용히 고향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전쟁이 끝난 뒤의 삶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새벽이 되면 다시 포성이 들려왔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 낙동강 전선 어디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군과 유엔군은 끝까지 방어선을 지켜내고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15일 화요일 맑은 날 광복 5주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태극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호 속 병사들은 짧게나마 고향을 떠올리며 부산의 피난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하루를 버텼고 누군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고 누군가는 가족의 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에 대한민국은 낙동강까지 밀려나 있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피난민들과 시민들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한 달 뒤 인천 상륙작전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켜지고 1950년 8월 한국전쟁은 시작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서울과 대전이 함락된 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남쪽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마지막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외광과 다부동, 포항과 마산 방면까지 남하하며 부산을 향해 압박을 강화하여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있던 부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제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은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고 판단했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른바 부산 교두보였습니다. 전선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이어갔습니다. 다부동과 외관에서는 밤낮 없는 포격이 이어졌고 포항과 영천에서는 고지전이 계속돼 당시 학도병들도 전선에 투입되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 학교와 교회,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는 미 해병대와 유엔군 병력, 군수물자가 계속 도착하여 전쟁 초기와 달리 유엔군 전력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낙동강 방어선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니 미국은 대규모 병력과 공군, 해군 전력을 한국전쟁에 투입했고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도 한국 파병을 결정. 유엔은 한국전쟁을 단순한 한반도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침략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고
중국 역시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1950년 8월에 한반도는 단순한 지역 전쟁이 아니라 냉전 시대 국제 질서가 충돌하는 중심으로 변해가고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전쟁 속에서도 끝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따뜻한 응원에 감사와 행복을 드리며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십시오.